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렌드 핫 이슈 조용구입니다.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여줄 따뜻한 소식들 오늘도 가득 준비했습니다. 트렌드 핫 이슈 출발합니다. 자신의 연구치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임플란트입니다. 자연 치아와 가장 비슷한 모양과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이러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환자들이 전 연령대에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임플란트 식립 방법은 어떻게 또 진행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트렌드 핫이슈에서 알아봤습니다. 임플란트 대중화 시대입니다. 임플란트의 기술력 향상으로 방법이 다양해지고 선택권도 넓어졌습니다. 임플란트 식립 방법에 대한 모든 것 화면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서서히 일상이 회복되면서 각종 모임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인지 마스크 뒤로 숨겨왔던 치아를 관리하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충치, 치주질환 등의 상태가 오랫동안 방치됐을 경우 자연 치아를 살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이들 선택하는 시술이 바로 임플란트입니다. 치과 영역에서 임플란트라는 것은 자연 치아가 상실되었을 경우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인공치아 구조물을 말합니다. 구조상으로 크게 치아 뿌리 역할을 담당하는 기둥, 고정체라고 말합니다. 기둥 부위와 치아 머리 역할을 담당하는 인공치아 머리, 상부 보철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치과 보철물은 주변 치아나 남아있는 치아에 의지한 방식이었다면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처럼 뿌리를 담당하는 부분이 잇몸뼈를 기반으로 그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치아가 상실된 자리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특징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같은 임플란트라고 해도 구강 구조와 건강 상태에 따라 임플란트 방법이 달라집니다. 특히 필요한 시술을 미루고 빠진 치아를 방치하면 치료가 더 어려워지고 이에 대한 기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요? 네, 임플란트 치료 계획은 천편일률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다수의 치아, 광범위한 부위를 대상으로 시술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마치 자동차 타이어를 교체하듯이 한정적인 개수를 어렵지 않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겠죠. 각 환자분의 상황에 맞는 신중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 계획이 필수입니다. 특히 임플란트 대중화 시대를 맞아 임플란트 식립 방법 역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심을 때 뼈가 부족할 경우 뼈를 채워주는 뼈 이식 임플란트. 노화에 의해 치조골이 손실되었거나 치아를 발치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나 밑으로 내려앉은 경우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수술을 통해 임플란트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분들을 위해 치아 발치 후 당일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것은 환자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의가 환자의 구강 구조를 제대로 파악해 올바른 식립 방법을 선택한다고요. 환자분의 치조골 상태, 또 치조골 이식량 등등에 따라서 본 리모델링에 걸리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임플란트 고정체와 잇몸뼈 사이의 결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양 섭취, 컨디션 관리, 구강 위생 관리 등에 신경 써주시는 게 좋고요. 금주, 금연 등 수술 후 주의사항을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전신질환 환자분들께서는 관련된 모니터링,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플란트는 잇몸을 절개해 새로운 구조물을 심는 고난이도의 시술인 만큼 무조건 저렴하고 빠르게 진행하는 임플란트를 선택하기보다 환자의 구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밖에도 임플란트에 대한 궁금증을 자세히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때 청소년도 임플란트가 가능한가요? 네, 답은 세모입니다. 가능은 하겠지만 권장했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여러분들은 성장기이기 때문이죠. 치과 교정 치료는 성장을 이용한 치료입니다. 반면에 임플란트는 뼈에 식립하는 것이고 그 위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골격의 성장과 함께 치아 배열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원리가 청소년에게 부합되진 않는다고 여겨집니다. 큰 어려움이 없다면 브릿지나 교정이 더 적합할 수 있겠습니다. 임플란트는
20대 이후로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고혈압, 당뇨 환자 등 기저질 환자들 임플란트 할 수 있나요? 답은 O입니다. 네. 발치나 임플란트와 같이 출혈이 예상되는 치과 치료 시에는 협진 의뢰나 사전 확인을 통해서 해당 약물을 며칠간 중단한 후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술전 항생제가 처방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반드시 중단이 가능한 몸 상태인지 확인해야 하시고요. 임의로 약을 중단하시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는 혈액 내 높은 혈당 때문에 면역세포, 염증세포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염증 반응에 취약하기 때문에 당 조절이 필요합니다. 골다공증은 임플란트 수술에 있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발치 후에 또는 임플란트 시술이나 치조골 이식술 후에 시술 부위의 뼈에서는 기존의 뼈가 일부 흡수되면서 새로운 뼈로 바뀌는 과정이 일어나는데요. 골다공증 약물은 기존의 뼈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복용하신 분들은 특히나 더 신경 쓰셔야 하고요. 3개월 내지 6개월가량 약물 중단 또는 대체 약물 복용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항암 치료, 특히 방사선 치료를 경험하신 분들이나 간, 신장 질환 등 모든 전신 질환에 대한 정보를 치과에도 알려주신다면 협진 의뢰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임플란트 시술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수많은 분들이 임플란트 수술을 결정하실 수 있었고 식습관이 더 좋아지셨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플란트 후에도 치실, 치간 칫솔 등을 활용해 꼼꼼하게 양치질 하시고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스케일링으로 치아 건강을 지키세요.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수익형 부동산에 속하는 것이 주거용, 상업용, 업무용 등 다양한데 그중에서도 오늘 숙박용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볼까 합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 시장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호텔 매매. 요즘 같은 시기에도 호텔을 매매해도 되는지, 매매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시죠. 호텔 매매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한 남성. 호텔을 살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이쪽으로 알려주신다고 하셔서 찾아왔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 갖는 분들 많으시죠? 수익형 부동산 하면 떠오르는 다양한 상품 중에서도 호텔은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현재 분위기와 함께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싶다면 호텔 매매 전문 부동산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요. 일반적인 부동산 사무실은요, 주택, 상가, 토지 등 다양한 종목을 중개를 하다 보니까 좀 전문성이 좀 떨어지겠죠. 반면 저희 회사는요, 호텔만 전문적으로 중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 직원이 프리랜서로서요, 직접 임장 활동을 통해서 물건을 접수하고 있고요. 1:1 맞춤 상담을 통해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드리고 있는 호텔 중개 전문 회사입니다. 호텔 전문 부동산답게 다양한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는데요. 예비 매입자와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적성, 직업, 자기자본, 원하는 지역, 기대 수익률 등을 고려해 호텔을 추천하고 있다고요. 호텔은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직원 관리, 고객 관리, 시설 관리 등을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예비 창업자이어야만 되고요. 따라서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하겠지만 특히 적성과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장영환 대표의 경우 과거 호텔 청소부터 카운터, 매니저, 총괄 지배인 등 약 7년 동안 다채로운 경험을 한 덕분에 예비 호텔 매입자에게 호텔 정보나 운영 노하우를 세심하게 전달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호텔을 취득하기 전에 매출, 감정가, 객실 단가, 상권 분석, 입지 분석 등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취득해야 되고요. 보유기간 동안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이 모든 절차와 분석을 진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조력자를 만나는 것이 아무래도 관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중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매가 성사된 후에도
중개 사무소에서 고객이 호텔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직접 방문해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요. 호텔은 취득 시점부터 첫 3개월이 가장 중요한데요. 고객 응대, 청소, 주차, 점검 등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고요. 또한 제가 처분까지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황금성 리스크를 해결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객에 대한 효용도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곳을 통해 호텔을 매입한 분의 경우 만족도는 어떨까요? 저는 10년 동안 주부로만 생활해왔기에 자신감도 많이 없었고 숙박업 운영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도 없이 시작을 하였지만 전문가의 적극적인 컨설팅과 또 내가 가고 싶고 내가 휴식하고 싶은 공간으로만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전 직원이 열심히 해주어서 단골도 많이 늘게 됐고 고객의 후기 또한 감사하게도 높은 점수를 많이 유지하고 있어서 참 재미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텔 매매에 관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겠습니다. 호텔 매매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겐 도움이 된 그런 소식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장영환 대표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요즘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아주 침체기라고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호텔 매매의 부분은 현재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제 요즘에는 이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 때문에 네. 부동산 시장 자체가 아주 뭐 꽁꽁 얼어붙어 있죠. 이제 일반 상가나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률 하락으로 인해서 그 시장 자체가 안정화되기에는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는데요. 호텔은 앞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호텔 부동 중개인을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어떤 분들이 좀 좋은 분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첫 번째는 이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 네. 예.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제 보시면 좀 차별화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또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죠. 네네. 차별화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중개인을 만나야 된다.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후 관리가 중요한 중개인이다 이렇게 볼 수 이게 있겠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요. 사후 관리가 가능한 중개인은 신뢰도 할 수 있는 중개인도 될 수 있겠고요. 전문적인 지식이나 차별화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중개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중개인을 만나야 사실 좀 더 좋은 호텔을 또 이렇게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맞습니다. 이야기거든요. 좋은 동반자를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개인이 단순히 중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득부터 운영 기간 동안 운영 노하우를 제시할 수도 있고요. 또한 이제 처분 시점이 도래했을 때 처분까지 도와줄 수 있는 중개인이라면 아주 훌륭한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개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호텔 부동산 중개인 이런 분들을 만나야 된다는 팁을 드렸고, 자, 앞으로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가요? 현재 제가 이제 동영상 플랫폼에서 크리에이터로서 한 450여 편의 동영상을 업로드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예비 창업자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고요. 네. 또 그렇다면 이제 좀 수익금 같은 게 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수익금은 지금 사유에 계속 환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요? 네네네. 아니 왜요? 제가 이제 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보니까 좋은 취지로 제가 이제 아이고.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다 보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현재 이제 호텔 아카데미를 창업해서 말이죠. 예비 창업자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노하우를 전수해 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우리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랑을 제가 화답할까라고 고민하다가 말이죠. 사후에 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서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아, 집에 가족들이 다 허락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 허락했습니다. 그래요? 아유. 자, 이런 분들이 또 계시네요. 자, 오늘은 그 호텔 매매에 대한 방법과 팁을 알려드렸는데 장영환 대표의 어떤 그 좋은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다고 합니다. 점점 늘어나는 노인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인지 다양한 노인 복지 시설 서비스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안전하고 안심하며 살 수 있는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는 요양시설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볼까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지금 요양시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요양시설, 그 비결은 무엇인지 지금 함께 확인해 보시죠. 어르신들에게 인기 만점이라는 곳, 들어가 보니 와, 어르신 전용 영화관인가 봐요. 아니면 찜질방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전통 찻집? 이곳 정체가 뭔가요? 사람과 과학이 조화를 이루는 AI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쉬었다 가시는 사랑방 같은 곳입니다. 상상만 해오던 요양시설. 최근에는 이렇게 설비가 다 구축돼 있답니다. 영화관에서 편히 영화도 보고 찜질방에서 뜨끈한 온도를 즐기며 쉬고 여기에 또 차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보니 어르신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주간보호센터에 오시면 한옥방이 있어서 한방차도 마시고 황토 찜질방도 있어요. 그래서 찜질방에 가셔서 계란도 드시면서 찜질도 즐기시고 또 영화관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서 다양한 과자나 뭐 빵 같은 것도 드시면서 즐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침대, 물리치료도 있고요. 여기가 굉장히 주간보호가 넓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케어도 받으시면서 즐겁게 보낼 수가 있는 곳입니다. 다양한 전자매체를 이용해 게임을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순서를 맞추는 게임, 각종 동물이나 사물을 연상하는 게임, 화면 속 동작을 따라하는 게임 등 다양합니다. 게다가 재미에서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이 훈련을 통해 인지 주의력을 키울 수 있고 운동에도 도움이 된다고요. 이동이 불편한 인지장애 어르신들이 장소 제약 없이 현실감이 나는 시지각 훈련, 주의력 훈련, 진압력 훈련 등을 하는 작업 치료입니다. 인지, 균형, 감각이 향상되어 정서적 안정을 줍니다. 재미있죠. 우선 정신적으로 글이 쏠리니까 그게 편하죠. 여기서 바로 느낀 것은 팔을 움직이는 데 도움되는 역할을 한다. 그 운동 자체가 그거를 내가 생각한 거지. 어르신들을 위해 보다 안락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 중 전국에서 제일 규모가 큰 106인 시설입니다. 산이 있어 공기가 좋고 서울 근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좋은 어르신들의 쉼터가 되어주는 요양원입니다. 재활이 필요한 어르신의 경우 걷기에 도움을 주는 운동기구를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운동을 통해 걷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 목욕 시스템을 구축해 구석구석 깨끗이 신체를 닦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줘 쾌적하고 편안한 심신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답니다. 저희 요양원에서는 입소하신 어르신들의 통증 조절과 건강 회복을 위하여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온열 치료도 하고 있고요. 전기치료, 운동치료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요양원에서는 심리적 안정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음도 몸도 지치신 어르신들의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를 많이 경감시켜 드리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생일 축하합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기본. 생일잔치와 같은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기억을 선물하기도 하고요. 입소한 어르신분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해 쿠키 만들기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답니다. 생산성 있는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기쁨과 만족도도 높아진다고요. 저희는 바닥 물 청소를 할 때 폐수통에 저희 정수된 물을 넣고 오염된 물은 그 폐수통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저희 바닥이 깨끗하게 소독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침구류나
아니면 어르신들이 입고 계시는 의복 같은 것도 저희 대용량 세탁기나 건조기를 이용해서 팀으로 진드기나 온 같은 거를 떼서 좀 더 깨끗하게 입으실 수 있도록 하고, 각 어르신들 방마다 호출벨이 다 있는데 그 호출벨을 누를 때 어디 뭐 휠체어를 태워달라거나 기저귀를 갈아달라, 아니면 뭐 필요하다, 아니면 어디 아프다 할 때 그걸 누르시면 저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좀 더 빠르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겠죠. 혹시 모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곳곳에 방범 장비를 비치해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답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시설을 만들겠습니다. 어르신과 보호자와 종사자가 행복한 세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과 위생 그리고 사랑, 3박자로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요양시설. 어르신들의 몸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힘써줄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나름대로 평생 교육을 받으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화제가 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 있다고 하네요. 어떤 사회적 기업인지 트렌드 아저씨가 찾아가 봤습니다. 지역 공동체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사회적 기업. 이곳의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운영 방식 등을 함께 알아보시죠. 보통 기업하면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라 생각되죠. 그런데 여기 조금 다른 목표를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 기업이라고요. 2014년에 저희가 그 인성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랑 같이 학교에서 못 해주는 교육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지금 이제 지역사회에 보면 굉장히 고학력 여성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의 역량이 사회에 발휘되지 못하는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아이들부터 뭐 어르신들까지 교육을 통해서 멘토링을 해보자. 라고 해서 2014년에 설립했습니다. 저희가 저희의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격증도 따고 멘토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어떤 멘토가 될 것이냐, 그래서 행복한 멘토가 돼보자라고 해서 활동하게 되었고요. 그걸로 저희가 수익이 나면 일부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공헌 활동도 합니다.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평생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곳. 보다 원활한 교육과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오갈 수 있도록 자체 센터를 만들어 프로그램을 기획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상담센터의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뭘까를 발굴을 해서 상담 프로그램도 패키지로 만든다든지 또는 음악을 가지고 음악치료, 놀이를 가지고 놀이치료, 미술을 가지고 미술치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접목시키고 있고요. 최근에는 심리 상담을 받기 어려워하는 중장년층 혼자 사는 분들이 사실 이런 상담센터에 잘 안 오세요. 근데 너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집에서 줌으로 복면 상담 해가지고 좀 수치스럽지 않으면서도 누군가한테 자기 속 얘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필요한 곳하고 연결을 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각 세대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는 기업. 그 덕분에 실제로 생활에 도움이 되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행복이 밖에 보이는 것만 너무 조명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행복이 밖에 화려하고 깨끗한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깨끗하고 안정감 있는 그런 정서적인 지수가 높아져야지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는 그쪽을 조금 더 포커싱하고 조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솔선수범해보자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에 속한 개개인들의 내면이 안정감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전 직원이 모여 노력하고 있다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고민 끝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통해 값진 결과물이 탄생되기도 했습니다.
아로마 테라피와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들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스트레스 완화제 제품이 탄생됐습니다. 천연 아로마 성분 등으로 만들어진 이 제품은 현대인의 우울감 호소 및 생활 스트레스 해소를 목적으로 개발되었는데요. 음주와 흡연, 폭식 등의 잘못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경우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피폐를 예방하고 자연 성분의 스트레스 완화제의 필요성을 보여주기 위해 탄생된 제품입니다.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온기를 나누고 있는 사회적 기업. 조화와 균형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미래 이야기를 스튜디오에서 더 나눠보겠습니다. 평생 교육을 선도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박서우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와 그리고 전문가로서 자격증 취득까지 가능한지 좀 여쭙고 싶은데요. 여성분들이 이제 관심 있어하는 정리정돈 분야라든지 아로마 테라피 또 심리 상담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을 양성하고요. 이분들을 이제 방과후 학교라든지 청소년 기관 이런 곳에 이제 파견할 수 있게끔 재사회화를 돕는 교육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격증 취득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이제 민간 자격증을 주로 좀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리정돈 2급 자격증, 뭐 심리 상담 2급 자격증, 역사 지도사 자격증, 아로마 테라피 자격증 등 여성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분야의 민간 자격증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8년째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 2천여 명을 지역사회 프리랜서 강사로 양성해서 방과후라든지 학교,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이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주로 어떤 일들을 좀 이렇게 하시는지요? 정리정돈 지도사 예를 들면 이제 내 가정도 정리를 하면서 가족들의 행복 지수를 높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분야는 이제 시니어들의 일자리 창출로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저소득층의 정리정돈을 돕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행복한 당나귀 프로그램이라고 당나귀, 네. 당신과 나의 당신의 이야기에 나는 귀 기울입니다. 네,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지역 아동센터의 부모 가족들의 심리 소통 이런 것들을 지금 돕고 있습니다. 아니 코로나19 때문에 또 뭐 심리적으로 많이 우울하신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됐겠네요. 네, 사실 저희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생활형 우울증, 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아로마라든지 심리 상담을 융합해서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제품을 저희가 또 개발해서 지금 판매 중에 있습니다. 평생 교육을 받는다는 게 어떤 나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변화시킬 수 있고 정말 이 교육이 단순히 자격증 취득만이 목적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운영할 생각이신지요? 네, 앞으로는 지금처럼 이제 여성분들을 재사회화하는데 저희가 평생 교육 방향으로 좀 계속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역에 있는 많은 유관기관들하고 협조를 해서 소외된 이웃들도 챙기고 그래서 사회 온도를 좀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질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는 그런 시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해 주신 박서우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면 노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러면서 다양한 건강 문제를 앓기도 합니다. 오늘은 노인성 질환 중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치매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치매 원인과 증상, 예방법까지 다양한 정보를 트렌드 이슈에서 준비했습니다.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치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질환 중 하나죠. 하지만 미리 알면 대처할 수 있습니다. 치매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자꾸 깜빡깜빡하고 사람들과 만나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종종 기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 있으신가요? 혹시 이 증상이 치매는 아닐까 덜컥하는 마음이 들 텐데요.
치매란 기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던 사람이 뇌에 생기는 각종 질환으로 인해서 기억력 저하라든지 아니면 진압력 저하라든지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생긴다든지 언어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간에 다양한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서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생기는 증후군들을 통칭해 치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치매는 기억력이 가장 먼저 떨어지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가장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머리 안에 작은 뇌경색이나 뇌출혈 등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가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전두축두 치매라든지 루이체 치매 등 다양한 치매들이 있고 한 10% 정도는 대사성 질환이나 뇌 감염성 질환, 그다음에 영양 부족 등으로 인한 치료가 가능한 치매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치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노인성 치매. 대한민국 치매 현황 2021에 따르면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가 2030년에는 136만 800여 명, 2060년에는 332만 5천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처럼 인구 고령화로 치매 환자는 앞으로 급속히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장년층의 경우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무조건 병원을 찾아가 봐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증상이 있어야 하는데요. 다음 10개의 문항 중 7개 문항 이상 맞힐 수 없다면 치매를 의심해 볼 수 있기에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다면 병원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 치매를 진단하고 있을까요? 우선 10분가량의 간단한 선별 검사를 시행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치매가 의심이 되면 우리가 뇌 영상 검사 및 피 검사를 통해서 혹시라도 다른 질환에 의한 치매가 동반된 건 아닌지, 그리고 내가 치매 유전적 소인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뇌 영상 검사를 통해서 혹시 혈관성 질환이라든지 뇌혈관 질환에 의해서 뇌경색으로 인한 치매가 아닌지를 감별하도록 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는 최대한 치매의 진행을 늦추는 치료를 진행하게 되고요.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에는 뇌경색 질환들을 막아주는 그런 예방약물과 환자의 이제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같은 기저질환들을 치료하는 것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다양한 검사를 통해 치매 여부를 확인하고 무엇으로 인해 발병된 것인지 그 원인을 파악하게 되는데요. 치매는 매우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만큼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지만 효과적인 치료 방안을 세울 수 있답니다. 보통 일반적인 알츠하이머 치매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첫 번째 방향은 시중에 나와 있는 치매 예방약들을 사용해서 치매가 더 이상 진행하고 이제 나빠지는 것을 저지를 하고 지연을 시키는 목적으로 쓰이는 것이고요. 두 번째 치료는 우리가 치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상 행동이라든지 뭐 공격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배회라든지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들이 모시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과 약물을 적절하게 치료를 해서 환자의 이상 행동들을 줄여줌으로써 가족들이 다 편안하게 환자를 모실 수 있고 치료를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치료 방향들을 우리가 진행하도록 합니다. 보통 치매는 완치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결핍성 질환, 대사성 및 중독성 질환 등으로 인한 치매의 경우라면 질환을 조기에 적절하게 치료함으로써 치매도 함께 치료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혈관성 치매 역시 증세가 심하지 않는 초기에 환경 조절이나 각종 약물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작할 경우 치매의 진행을 늦출 수 있고 시간 경과에 따라 회복하기도 한다고요. 이 밖에도 치매에 관한 알쏭달쏭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치매는 유전인가요? 정답은 세모입니다. 우리가 고령에서 발병하는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에 반드시 유전성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전에 생기는 조기 발병 치매 같은 경우에는 집안 내력이 있는 경우가 많고 유전성과 연관성이 높아서 집안의 가족 중에 조기 발병 치매 환자분이 있으시다면 본인도 기억력이 떨어지고 의심이 되시면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지방질 섭취는 치매 증상을 유발하나요? 정답은 세모입니다. 육류와 유제품에 있는 포화지방과 가공식품에 있는 트랜스지방들은 뇌혈관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치매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두, 콩, 잣, 호두 등에 있는 식물성 지방들은 오히려 뇌의 정보를 교환하는 콜린 성분을 보충해 줄 수가 있고요. 생선 등에 있는 DHA나 불포화 지방산들은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을 잃어가고 소중한 주변인들에게 상처를 줄까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는 치매. 예방도 가능할까요? 머리와 몸을 함께 쓸 수 있는
춤추기라든지 아니면 노래 따라 부르기라든지 악기 연주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치매 예방에 굉장히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거동이 힘드신 분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고스톱을 친다든지 아니면 책을 읽는다든지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간단하게 일기로 써보는 것들도 충분히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두려움의 대상인 치매. 막역한 두려움으로 피하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완화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요즘 집에 간편 대용식을 구비해 두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래도 바쁜 생활 속에서 간편하고 건강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간편 대용식,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별도의 조리 과정 없이 바로 먹을 수 있어 간편하고 맛과 영양까지 챙길 수 있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간편 대용식을 트렌드 하디슈에서 알아봤습니다. 1분 1초를 바삐 살아가는 분들 많죠? 가끔은 때를 놓쳐 끼니를 거르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챙겨 먹으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간편 대용식입니다. 물을 넣고 흔들면 든든한 한 끼가 된다고요. 보관이 편리한 간편 대용식은 현대인들에게 인기입니다. 처음에는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기간이 들면서 한 끼 정도는 조금 가볍게 먹자는 생각으로 간편 대용식을 섭취하게 됐어요. 근데 영양 성분도 괜찮고 포만감도 느껴지고 꽤 괜찮더라고요. 문제는 맛이었는데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간편 대용식은 많지 않더라고요. 조리 없이 빠르고 든든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쏙 들었지만 문제는 맛이었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바로 맛있는 간편 대용식 찾기.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은 결과 간편, 영양, 여기에 맛까지 3박자를 겸비한 간편 대용식을 찾을 수 있었다고요. 찾아보니까 단백질 쉐이크도 일반적인 맛 외에 고구마나 흑임자, 옥수수 등의 맛을 내는 단백질 쉐이크가 있더라고요. 근데 특히 저는 옥수수 맛을 좋아해서 이 맛을 구매해서 아침 대용으로 그리고 간식 대용으로 챙겨 먹고 있고요. 또 배고플 때는 이렇게 프로틴 바나 같이 챙겨 먹고 있습니다. 트렌드에 발맞춘 간편 대용식. 과연 어디에서 유통 중인 걸까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관련 회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현재 브랜드 방향에서는 이제 이너뷰티란 방향성도 있지만 고단백질, 고식이섬유를 충족하고자 하는 그런 영양적인 부분도 같이 챙겨서 제품을 기획하고 있기에 고단백질, 고식이섬유 그리고 이제 비타민, 미네랄 등을 같이 섭취할 수 있는 식사 대용식으로 그렇게 제품들을 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판에 나와 있던 단백질 쉐이크 같은 경우는 프로틴이나 원료에만 너무 치중이 되어 있던 상황에서 여성들이 원하는 맛에 대해서 조금 니즈를 맞추지 못한 상황이 많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들의 입맛에 좀 맞출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잡고 맛을 잡다 보니까 그러한 요소들이 잘 맞아떨어져서 그런 여성 고객들에게 맞춤의 형태로 이렇게 매칭된 것 같습니다. 건강한 것은 맛이 없다는 편견을 깨고 맛있고 간편하게 끼니를 챙길 수 있는 식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기업. 먹으면 속이 든든한 단백질 쉐이크부터 프로틴바, 콜라겐 젤리 등과 같은 이너뷰티 제품을 함께 출시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쪽에서 많이 그러니까 이용해 주시고 있는 고객층으로는 이제 20, 30대 여성 고객층을 많이 이용해 주시고 저희도 이제 타겟도 이제 30대 전후의 여성 고객층을 중심으로 타겟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이 이제 콧말형으로 나오다 보니 상온에 보관하기 좀 편하고 용이하게 들고 다닐 수 있고 해당 요즘에 편의점에서는 그런 타사 제품들 같은 경우는 냉장 제품이다 보니까 구매하고 나서 바로 먹어야 되는 그런 단점 보완해서 있는 제품입니다.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테스트는 이제 가능 평가로 이제 맛에 대한 부분을 가장 염두를 두었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토핑이 어쨌든 같이 물이나 이제 우유와 섞였을 때 그 식감 자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서 중심을 잡고 테스트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대용이기 때문에 영양소가 가득 들어가야 하는 것은 기본. 여기에 하나 더, 누가 먹어도 맛있는 제품을 발굴해 유통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는데요. 그 결과 맛있는 맛과 영양을 고루 갖춘 간편 대용식을 만들게 됐다고요.
현재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두터운 고객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추후 제품의 라인업을 늘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요. 우선 내년의 목표는 저희가 이제 150억 정도, 약 4배 성장을 목표로 잡고 있고요. 성장이 좀 도달할 수 있도록 수출 시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통 시장 그리고 온라인 채널 확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 시장은 이제 말레이시아, 일본 쪽가 좀 좋은 이야기가 되어서 곧 수출될 예정이고요. 그 이외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서도 좀 연락이 오는 상황에서 저희가 검토 후 추가적인 수출에 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이제 저희가 식사 대용식에 대한 이러한 좀 상온 제품들에 대해서 좀 올해는 좀 준비를 했었고, 내년의 경우에는 이제 닭가슴살, 도시락 등 다른 여성들이 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식사 대용식을 좀 더 넓혀 나갈 예정입니다. 영양과 건강을 담은 균형 잡힌 식품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맛으로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한 제품인 만큼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시장에서도 큰 인기몰이를 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K식사 대용식의 위력을 전 세계에 펼쳐 보여주길 기대할게요.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을 위해 좋은 먹거리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데요. 다양한 반려동물용 음식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원료로 만든 고가의 식품을 구매해 먹이지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내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한 안전한 식사, 어떤 것인지 지금 함께 알아보시죠.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보험개발원의 통계를 보면 국내 반려동물 개체수가 1,000만 마리를 넘어 2027년에는 1,320만 마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펫푸드 사업입니다. 값비싼 원료로 만든 좋은 음식을 찾아 반려동물에게 먹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홍수진 씨 역시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이제 요즘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기를 반려동물 이상으로 가족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은 영양소를 갖고 있는 고기 위주의 음식을 많이 먹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답니다. 생각지 못한 알레르기가 생긴 건데요. 동물병원에 가보니까 육식 고기 위주의 식단을 너무 많이 해서 알러지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동물병원에 이제 식이 알러지, 육식 때문에 찾는 반려동물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반려동물이 육류 알레르기로 인해 동물병원을 찾고 있다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육류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포기할 수 없어 고민했던 때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답니다. 바로 육류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대체 식품이었습니다. 제가 박람회를 갔었는데 박람회에서 처음 본 브랜드가 있길래 이제 또 시식을 하시더라고요. 시식 해봤는데 아기가 원래 밖에서는 잘 안 먹는데 또 이제 그 자리에서 잘 먹길래 사와서 급여를 해봤더니 알러지도 없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뭐 눈물이나 긁는 것도 없고 이제 아기들마다 또 다르겠지만 저희 아기한테는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따로 뭐 건강검진 같은 거 외에는 알레르기 때문에 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육류 대체 식품은 실제로 많은 반려동물 가족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상황.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실제로 고기의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육류 대체 식품 제조 회사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동물성 단백질 알레르기라고도 하는데 그런 동물성 알레르기를 가진 아이들이 육류를 섭취하게 되면은 가려움증, 피부병, 아니면 뭐 눈물 자국이라든지 비만 이렇게 다양하게 유발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기존 펫푸드에 있었던 그런 육류 부산물 말고 육류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고 그래서 대체육 향미 소재를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는 육류 대신에 다른 생선이라든지 밀단백 베이스에 저희 소재를 넣어서 동물성 알레르기를 제거하고 아이들에게 이제 건강을 줄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자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시작했다는 대체육 식품 사업. 하지만 완성품이 나오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저희가 한 1년 정도
되게 레시피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 이유가 기존에 들어가는 화학 첨가제 이런 게 없이 아이들에게 되게 안전하고 건강한 제품을 제공을 하고 싶더라고요. OEM 업체랑 그 소재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거를 계속 얘기를 하느라 1년 정도 시간이 걸렸고 올해 6월에 그렇게 반려견용 2종, 반려묘용 1종 해서 총 3종의 제품을 출시하게 됐습니다. 특히 기존 반려동물용 육류 음식을 만들기 위해 동물이 도살되거나 이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기에 안전하고 인도적입니다. 또 환경 파괴도 줄일 수 있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회사에서는 대체육뿐만 아니라 반려견용 껌, 저키 등과 함께 반려묘 맞춤 미니캔이나 사료 출시를 앞두고 있답니다. 친환경적인 반려동물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 지향하고 그런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저희 회사 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것도 이제 참여할 계획이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나름 푸드테크 혁신을 통해서 이제 반려동물 시장에서도 견인할 수 있는 기업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펫푸드를 개발 생산하고 있는 기업.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키고 더 나아가 반려동물이 존중을 받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되어줄 거라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액세서리를 좋아하시나요? 요즘은 희소성 있는 액세서리를 찾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자신만의 이 액세서리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공방을 찾는 이들이 많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 한번 도전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자, 트렌드 아저씨가 여러분에게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액세서리를 직접 만들어보며 추억까지 선사하는 공방이 있어 화제입니다. 사람들의 발길 사로잡는 금속 공방으로 함께 찾아가 볼까요?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한 공방. 친구나 연인들이 추억을 만들기 위해 자주 방문하는 곳이라는데요. 두 분 반지는 오늘 어떻게 만들러 오셨어요? 저희가 10년 된 친구인데 서로 이제 취업을 하게 되어서 그 취업 기념으로 서로 반지를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 방문하게 되었어요. 최근 공방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반지 디자인은 바로 리볼빙이 들어간 반지. 리볼빙이란 고객이 만든 반지를 360도로 기계가 깎는 모양을 내서 그 사이에 큐빅을 세팅하거나 레이저 마킹으로 모양을 낸다고 합니다. 이 리볼빙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허 출원을 했기 때문에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따라하기도 힘들고 따라하려고 해도 이 정도 퀄리티는 나오기가 힘들어요. 반지 만드는 과정은 어려울 것 같지만 이러한 걱정은 금세 사라집니다. 특별하게 만들어진 은 판재를 손가락 사이즈에 맞게 톱으로 잘라 은과 은 사이를 메꾸는 땜질을 합니다. 그러면 직원이 열을 가해 은을 유연하게 만들죠. 이렇게 가공된 은을 자신의 손가락 사이즈에 맞게 고정한 후 망치로 두드려 반지 모양처럼 동그랗게 만들고요. 그리고 사포나 핸드피스로 다듬고 광을 내줍니다. 반지를 조금 더 특별하게 꾸미고 싶다면 보석을 세팅하거나 손님들이 그린 그림이나 손글씨를 넣어주기도 한답니다. 고객들의 다양한 요청에 따라 반지가 완성되는 것이죠. 우선은 일단 친구랑 이렇게 특별하게 추억을 쌓는다는 것도 뜻깊은데 서로 이제 반지를 만들어주면서 정성이 담긴 선물을 주고받는다는 게 참 의미 깊었던 것 같아요. 은반지라고 해서 기대를 안 하고 왔는데 도금까지 다 해주시고 뭐 리볼빙 작업이라고 하는 작업까지 전문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반지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그것 때문에 더 특별한 반지 만들고 간 것 같아서 좋아요. 저희 소재는 법정 순은인 92.5% 은 사용하고 있고요.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99.9% 은 같은 경우에는 구부러지거나 쉽게 힐 수 있는데 합금을 섞어서 92.5% 사용하면 조금 더 단단한 은으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은 판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대표님이랑 40년 세공 경력 가지신 대표님께서 함께 은 세공을 하고 있는데 은은 두드릴수록 점점 단단해지기 때문에 수백 번 망치질을 해서 두드려서 정성을 들여서 은 판재를 뽑아내고 있어요. 세계적인 커리큘럼으로 추억과 감동을 선사하며 입소문이 나고 있는 공방. 각종 포털 블로그, SNS를 통해 대구의 유명 데이트 코스로 집중받고 있다고요.
저희 회사는 대구, 부산, 경산, 대전 이렇게 4지점으로 되어 있고요. 2018년에 공예인들을 위해 청년 창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어서 거기 지원을 하게 되었고 우수한 성적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2018년에 공예 공방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창업을 제가 지원을 받은 것처럼 직원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고자 직원들 위주로 체인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금속공예 아이템 하나만으로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한 김현민 대표. 지금까지의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다른 브랜드 론칭을 앞두고 있다는데요. 저희 회사의 2번째 반지 공방 이후로 향수 공방을 오픈했고요. 저희 향수 공방은 80여 가지 향료를 이용해서 본인의 향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공방입니다. 저희 공방은 룸스프레이 그리고 향수, 디퓨저를 판매하는 브랜드를 오픈 예정 중이고요. 2023년에는 1억 정도의 투자 유치를 받았고 병원에 7군데 정도 월간 구독 납품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저희가 브랜드를 계획한 것들을 서울에 이제 광화문에 신설 매장 오픈하는 게 목표입니다. 새로운 도전으로 성공 노하우를 하나둘 터득해 나간 김현민 대표. 공방 창업에 도전하고 싶은 분들의 꿈이 이루어지는데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요즘처럼 낮은 습도와 건조한 날씨에 정전기가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정전기가 자주 통하면요, 건조한 피부에 자극을 줘서 막 가려움증이나 염증을 발생시킨다고 하네요. 정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는 것이 참 중요한데 물을 자주 마셔서 수분을 보충해주고 이 핸드크림 등을 바르며 건조함을 없애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정전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트렌드 아저씨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